안녕하세요. 또 며칠 만에 인사드리네요. 어제 그제 영상을 올릴까 했었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좀 늦었어요. 어제 그저께 화요일날 설 연휴 끝나고 첫날 아침에 일찍 대학병원에 급하게 예약을 해서 방사선 종양학과를 다녀왔어요. 지난주에 애 아빠가 삼성병원에서 양성자 치료받은 서류를 떼어서 왔었잖아요.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지 이제 여기 지역 대학병원 교수님이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이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밤마다 통증하고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도 빨리 예약을 해서 가볼까 해서 화요일날 급하게 예약해서 오전 11시에 예약이 잡혀서 다녀왔어요. 애 아빠는 출근해서 없었고 저 혼자 갔었는데 기다리다가 이제 교수님 면담을 하러 들어갔는데 한참을 검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고개를 깨우뚱 하시는데 왠지 불길한 예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이 치료는 어떻게든 방사선 치료는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부위에 지금 이번까지 세 번째 방사선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주변 장기까지 침윤이 되니까 지금 그렇잖아도 방광벽도 너무 두꺼워져 있고 지금 소장이고 이제 그쪽 주변 장기가 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또 방사선 치료를 이번에 또 하게 되면 장 막힘이나 장 출혈 그리고 복막염이 와서 응급실로 갑자기 온다고 해도 장기가 다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수술도 못 해보고 사망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보호자도 없이 혼자 들어야 하니까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도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고민을 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어차피 지금 방광벽이 두꺼워져서 소변은 계속 지금 제 스스로 소변을 못 보고 있고 이거 밤마다 밤이고 낮이고 이 허리 다리 통증 때문에 계속 긴장의 연속이고 또 아파지기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이제 오기 시작하고요. 거기다 이제 진통제까지 자꾸 먹으니까 지금 25일째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힘들게 살 좀 찌워놨었는데 다시 또 3kg가 또 빠지는 또 그런 상황이 됐는데 보호자가 없으니까 환자 본인이 사인을 치료를 하겠다고 하는 사인을 해야 하는데 사인을 하겠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인을 했어요. 교수님한테는 그렇게 복막염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무서운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전 죽는 건 예나 지금이나 무섭진 않지만 그 죽음까지 갈 때까지의 그 고통이 통증이 너무 무섭다고. 뭐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만큼은 좀 하지 말아달라고 부작용이 심하게 올 수는 있다라고만 얘기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엄살을 부리면서 사인을 했어요. 그때가 오전 11시였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다시 1시 반까지 와서 CT를 찍으면서 방사선 조사할 부위에 이제 매직으로 이제 표시해 놓는 게 있어요. 그걸 해야 되니까 나갔다가 이따 2시간 후에 1시 반에 다시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병원 밖을 나가긴 했는데 다시 차를 갖고 집에를 또 왔다가 또 다시 나가고 그러기가 번거로워서 그냥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에 가서 넋 놓고 앉아 있다가
또 점심 식사는 해야 되는데 병원 매점 식당에 가서 팥죽 한 그릇 시켜놓고 세 숟가락 먹고 못 먹고 이런저런 많이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 반에 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CT 찍고 CT실에 들어가면서 방사선 조사할 부위에 그 CT 기계실에 이제 엎드려서 그 CT실 그 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거기서 방사선 조사할 부위를 매직으로 이제 허벅지부터 항문 있는 데까지 샤워할 때 지워지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시면서 그렇게 치료 부위를 표시해 놓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방사선 치료 계획을 잡고 일단 왔어요. 제가 2017년도에 양성자 치료 받을 때는 양성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양성자도 방사선의 일종이에요. 근데 일단 기계가 첨단화되다 보니까 기계가 비싸고 우리나라에 한 3군데 정도밖에 그 기계가 없어요. 방사선보다 이제 더 세고 부작용이 덜하고, 그래서 그쪽에 그 방사선 치료 받을 때는 이렇게 매직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허벅지하고 이제 아랫배 쪽으로 방사선 조사할 부위에 문신을 했었거든요. 점으로 14군데를 방사선이 이렇게 침투해야 될 그 부위를 문신을 떠놓더라고요. 지워지지 않게 아예. 그래서 제 배에는 아직도 그런 훈장이 있거든요. 14군데 점처럼 찍어놓은 14군데. 근데 방사선은 또 매직으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똑같은 부위에 방사선을 3번씩 한다는 거는 좀 위험 부담이 있을 거는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하니까 일단 어렵게 결정 내리고 치료를 하겠다라고 사인을 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처음 방사선 할 때 그 부작용으로 질루가 생겼었어요. 그 질루가 뭐냐면 여성들 질과 항문 쪽에 그 벽이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그 벽이 헐어진 거죠. 헐어져서 삼성병원에서 2번째 수술을 하고 나와서 이제 항문으로 변을 볼 때, 항문으로 변을 힘들게 통증 참아가면서 힘들게 볼일 볼 때 변이 항문이 아닌 질 쪽으로 조금씩 새더라고요. 그게 질루라는 건데 너무 심란한 거예요. 그때도 급하게 또 삼성병원에 또 예약을 해서 갔었는데 다시 재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항문 변주머니를 평생 달 수 있는 영구 장루를 해야 되든지 방법이 그 2개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변주머니를 달고 사는 거는 너무 또 자신이 없었고 다시 또 수술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라고 그때도 그냥 포기하고 집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그래도 관리를 제가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전만큼 심하지는 않고 지금 한 2-3달에 한 번 정도씩 조금 화장실 볼 일을 오래 못 봤다, 내 뱃속에 장 속에 변이 좀 많다 싶은 날은 힘을 잘못 주면 질적으로 변이 조금씩 새는 경우가 2-3개월에 한 번씩은 있어요. 뭐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절이 조금 되나보다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면 또다시 그런 현상이 생길까봐 좀 겁도 나고 그래요. 좀 25일째 밥도 좀 제대로 못 먹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 청주 무심천 유명하죠. 청주 무심천 쪽으로 살살 운동 삼아 걸어 나왔어요. 걸어 나오고 제가 어제까지 밥을 너무 못 먹으니까 밥을 한 주걱을 떠놓고 그 한 주걱 밥을 다 먹는 시간이 30-40분씩 걸리는 거예요. 먹다가 중간에 속이 울렁거리고 입에서 씹어도 목으로 안 넘어가고 중간에 울렁거려서 토할 것 같아서 화장실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밥 한 주걱 먹는 게 30-40분씩 걸렸었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제가 작년에 항암할 때 밥을 너무 못 먹었을 때 항암 교수님이 메게이스라고 하는 현타액 짜먹는 거 현타액이라는 거를 처방해서 주셨었는데 입맛 없을 때 그거를 공복에 한 포씩 먹어보라고. 근데 작년에 그거 먹고 좋아졌었거든요. 좋아졌다가 그 약이 2포가 남았었는데 저희 시어머니도 진지를 잘 못 잡수거든요. 항상 혀에 백태가 껴 있으니까 드셔도 금방 속이 울렁거리신다 그러시고 항상 그러시는 분이어서 어머니를 이 약을 드리면 좀 입맛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어머니를 그 약을 갖다 드렸었어요. 근데 어제 갑자기 어머니한테 그 약을 한 깍을 드리고 남은 몇 포가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 약통을 뒤지다 보니까 그 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저녁에 그거 한 포를 일단 먹고 그리고 저녁을 또 일단 힘들게는 먹었어요. 먹고 새벽에 또 허리가 아파서 깨서 또 잠깐 또 허리 스트레칭 좀 해보고 이런저런 막 그러고 있는데 어째 울렁거리는 증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도 한 포를 먹고 그러고 나서 1시간 뒤에 아침 식사 밥을 먹었는데 밥이 한 주걱이 10분도 안 돼서 밥이 목구멍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무사하게 밥을 아침에는 잘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까 속이 울렁 증세도 지금 없고 컨디션도 괜찮고 그래서 또 간만에 지금 또 씻고 운동 삼아 슬슬 나왔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는 일체 아무 치료도 안 하고 구충제만 복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 약속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속상하고 죄송하고 그래요. 이게 제가 통증만 아니었으면 끝까지 구충제만 가지고 치료를 해보려고 했던 건데 통증 앞에서는 장사 없더라고요. 통증 앞에서 제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방사선 치료를 결정을 내렸는데 방사선 치료를 해도 통증이 잡힐지 안 잡힐지는 50대 50이라고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방사선 치료했을 때는 100이면 1명 정도가 이제 큰 부작용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3번째이기 때문에 100이면 10에서 15명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나온대요. 그럼 엄청 위험한 프로테이지라는 거죠. 그 10에서 15명 쪽에 들어가면 아까 그 말씀처럼 복막염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건데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도 제가 일단은 방사선 치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구충제만 가지고 치료를 해보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제가 지키지 못해서 그게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지구인 은짱 언니 요즘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은 안 드렸지만 유튜브로는 보고 그래 실시간 스트리밍 하는 것도 보긴 봤는데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은짱 언니 저랑 같이 잘 한번 이겨내봐요. 이겨내보고 우리 건강할 때 이렇게 한번 진짜 만나서 지나간 얘기하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셸님 유튜버 마셸님 말씀처럼 저는 진통제를 최대한 안 먹어보려고 그냥 아파도 좀 더 아파지면 먹어야지 안 먹어보려고. 그러면 아파지려고 할 때 얼른 먹었으면 1시간 반 후에 통증이 그나마 괜찮아지는데 조금 더 아파져서 진행이 된 상태에서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마시엘님 말씀처럼 일단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스트레스가 더 안 좋다고 진통제는 그냥 먹어 두시라고 그렇게 영상에 올리셨길래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딱 아파지기 시작하면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일단 오기 시작하고
갱년기 증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침대 속에서 전기장판 켜놓고 오랫동안 있어도 발끝은 계속 시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아파지기 시작하면 등줄기부터 땀이 나면서 온몸이 또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갑자기 답답하고 더워졌다가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아파지기 전에 저녁에 7시에 진통제 한번 밤새 조금 아슬아슬하게 잠을 자긴 하지만 그렇게 자고 나서 아침에 7시에 진통제 한번 이렇게 먹으면서 그냥 지금 버텨가고 있어요. 오늘은 조금 얼굴이 괜찮. 날씨가 더운가 봐요. 지금 땀이 나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앞으로도 지금 코로나 감염 바이러스 때문에 병원마다 다 시끄럽고 지금 그렇더라고요. 저도 지금 마스크를 챙겨오긴 했는데 이거 방송할 때 숨이 찰까봐 지금 일단 아직까지 마스크는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그래도 쾌적하네요. 날씨가 괜찮네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저 앞으로도 그렇고. 아무튼 다음에 다시 영상 올릴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아진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